자, 여러분, 우리가 순열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자, 잘 기억하고 있죠? 순열. 순열이라는 건 몇 개를 뽑아놓고, 얘네들을 순서를 정해서 나열, 배열하는 게 순열이었어. 예를 들어서 7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요놈들의 순서를 정해 나열을 한다라고 하면 퍼뮤테이션, 자, P라는 기호를 쓰고 이 녀석을 계산은 어떻게 했나? 7에서 하나씩 줄여서 3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한 게 이제 순열이었지. 자,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조합이라는 거예요. 조합. 이 조합이라는 건 뭐냐? 비스슨한데 일단 뽑아놓고 순서는 정하지 않는 거야. 그냥 뽑기만 하는 방법의 수를 갖다가 뭐해?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그냥 3개를 갖다가 뽑기만 한대. 자, 7개 중에서 3개를, 요런데 3개의 순서를 정해 안 정해? 순서를 정하진 않고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 조합이라는 건 영어로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요. 컨비네이션. 그래서 약자를, 자, 기호를 C라는 놈을 기호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7개 중에서 3개를 그냥 뽑기만 할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자, C라는 이러한 기호가 들어간다. 자, 만약에 OP라는 건 어떤 의미야?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순서를 정해주는 거야. 자, 이거 순서를 정해주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O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면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순서 없이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이건. 자, 많이 다르지, 그지? 자, 순열과 조합, 그 기본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뽑아놓고 나열하면 순열, 그냥 뽑기만 하면 조합. 근데 일단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뭐 계산을 하기 전에 이 조합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알아볼 거예요. 자, 어느 골목에서 사과장수 아저씨가 사과를 100개를 팔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가다가 아유, 저 아저씨 너무 힘들게 고생하시니까 내가 다 사줘야 되겠다. 그 아저씨한테 가서 그래도 하나 정도는 맛이 없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달라고는 못하고요. 아저씨, 사과 100개 중에서 맛있는 사과 99개를 주세요. 100개 중에서 99개를 갖다가 골라주세요. 라고 했어. 근데 아저씨가 말을 딱 듣더니 이 학생 차라리 맛없는 거 하나를 갖다가 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말 맞아 안 맞아? 똑같은 거지, 그지? 100개 중에서 맛이 없는 거 하나를 갖다가 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알았지? 즉 100개 중에서 사과 100개 중에서 맛있는 사과 99개를 갖다가 선택하는 건 100개 중에서 졸라 맛이 없어 보이는 하나를 갖다 어떻게 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허, 그러고 보니까 요 99하고 2를 더해. 99하고 2를 더하니까 전체의 개수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야? 100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9C라는 자 9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이러한 9C는 9C 뭐랑 같게 되는 거야? 7이랑 같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10C 9 같은 경우는 10C 누구랑 같게 되는 거다? 1과 같게 되는 거다. 자, 10C 0이라는 놈은 10C 10이랑도 어때? 같겠지, 그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잘 기억해야 돼. 이런 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NCR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야. 그럼 이 NCR은 뭐랑 똑같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더해서 누가 되게끔 하면 돼? n이 되게끔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NCR은 NC의 n-r라고 어때? 똑같아. 왜냐하면 n하고 누구를 더해서 n-r을 더하면 누가 되기 때문에 전체 n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n 컨비네이션 r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출발은 순열에서 출발하는 거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한다라는 이런 순열이 있지. 내가 뭐라 그랬어? 처음에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된다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야 된다 그랬지. 그치? 일단 r개를 뽑아 놓고, 자, 그 다음에 요 뽑아놓은 r개를 갖다가 순서를 정해서 뭐 해주는 거야? 나열해 주는 거야. 그게 r 팩토리얼이잖아. 그지? 자, 먼저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난 다음에 뽑아놓은 r개를 순서를 정해 나열하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CR이라는 건 요 r 팩토리얼로 양배를 나눠주면 NCR은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자, NCR은 어떻게 구한다고? 자, 일단 C를 뭐로 바꾼다? C를 P로 바꾸고 요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알았지? 다시 NCR의 계산은 C를 뭐로 바꾸고 P로 바꾸고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눈다. 5C3을 볼까?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자, 일단 C를 뭐로 바꾸고 P로 바꾸고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분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자, 뒤에 거 팩토리얼 3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자, 하나 더 할까? 뭐 7C4를 한번 구해볼까? 7C4는 자, C를 P로 고칠 거야. 자, C를 P로 고치면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요 녀석이 이제 분자에 있겠고, 뒤에 거 팩토리얼 얼마로 나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몇 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OC1. 자, 5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경우의 수야. 그냥 얼마? 5가 되겠지.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OC4. 여기 OC4라는 건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이거를 우리가 무식하면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5P4를 뒤에 거 팩토리얼 얼마로 나눠? 4 팩토리얼로 나눠줘. 자, 따라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얘를 뭘로 나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고 답은 5잖아. 그지? 근데 잘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OC라고 OC4하고 어때? 똑같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1하고 4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니까? 5가 나오니까. 아, 이 뒤에 거의 숫자를 갖다가 줄여주면 계산이 좀 편하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아요?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98을 구하시오. 98은 9시 얼마와 같아? 1. 요 뒤에 거의 숫자를 줄여주면 굉장히 쉽게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9개 중에서 1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9가지 아니야. 그치? 자, 여기 NC1이라는 게 있어요. NC1. NC1이라는 건 N개 중에서 1개를 뽑는 방법의 수. 자, 경우의 수가 얼마? N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또 들어보자고. 또 예를 들어서 가령 뭐 5C, 뭐 7C,
5를 구하시오. 7시 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뒤에 있는 5를 좀 낮추자고. 7시 얼마로? 2로 뒤에 거의 숫자를 이렇게 줄여줄 수 있어. 7시 5는 7시 2와 같고, 자,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돼? 자, 일단 C를 P로 바꿀 거니까, 자, P로 바꿔주면 7에서 줄여 2개를 곱하고, 뒤에 거 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3, 7이 얼마? 2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C3으로 한번 구해볼까? 5C3. 5C3도 마찬가지야. 5C3은 5C 얼마로 고쳐서? 2로 고쳐서 풀 수 있겠네. 좀 아래로 내릴까? 자, 5C3은 뭘로 고쳐 풀 수 있다? 5C로 고쳐 풀 수 있다. 자, C를 P로 바꿔. 5 곱하기 4.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눌 거니까 2 곱하기 1. 결과는 얼마?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5C5 한번 볼까? 5C5. 여러분 5C5라는 건 5개 중에서 5개를 다 뽑아주는 거야. 그럼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지. 근데 5C5는 누구랑 똑같아? 5C0이라는 거하고 어때? 똑같아. 그리고 이것도 약간 고구마 먹은 느낌이야. 자, 5C5라는 건 5개 중에서 5개를 다 뽑는 경우의 수예요. 한 가지인데 이 조합의 특징, 조합의 성질에 따르면은 5C5라는 건 5C0하고도 똑같잖아. 이게 몇 가지인 거야? 이게 한 가지인 거야. 하나도 뽑지 않는데 어떻게 한 가지냐? 라고 여러분들이 막 답답해 할 수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도 뽑지 않는 거. 그냥 그 자체를 한 가지로 생각하자.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 조합의 성질로 봐서 역시 OC0은 뭐랑도 똑같은 거니까 OC5랑도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한 가지인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자, 따라서 NC0 뭔가를 하나도 뽑지 않아. 이 NC0이라는 건 사실은 NCN N개 중에 N개를 모두 뽑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63번 봅시다. 다음 값을 구하여라. 자, 1번 30 컨비네이션 0 하나도 뽑지 않는 방법의 수 한 가지라고 했어요. 이 녀석은 누구랑 똑같다? 30, C, 30이랑 똑같다. 30개 중에서 30개를 다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8 컨비네이션 3. 자, 8C3은 일단 C를 자, P로 고치고 이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8P3이라는 건 8에서 하나씩 줄여 숫자 3개를 곱하는 거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6 나눌 수 있지? 답은 얼마? 8, 7이 56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10C10. 이 녀석은 10C0이랑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10C0이랑도 똑같은 거고, 10개 중에 10개를 모두 뽑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가 되는 거고. 자, 20C18. 그러면 요거 C를 P로 바꾸면 20에서 줄여가지고 18개의 숫자를 곱한 게 분자에 와야 돼.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요 녀석의 숫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조합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 얘는 20C 얼마와 같다? 더해서 20이 되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 자, 20C2와 같다. 요 놈은 자, C를 P로 고치면 20P2가 되겠네. 자, 분자는 20 곱하기 숫자 2개, 19까지 2개의 숫자를 곱한 게 분자에 오고 뒤에 거 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답은 192 되겠습니다. 자, 65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 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요거 하나 정리하고 할까? NCR이라는 건 누구랑 같다고? NC 얼마와 같다고?
얘랑 더해서 자, 누가 되면 돼? n이 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n-r이 되는 거야. 왜냐? r 더하기 n-r은 누가 되는 거기 때문에 n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65번에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10 컨비네이션 R2 10 컨비네이션 4와 같아. 그럼 결과적으로 먼저 첫 번째 이 R하고 4를 더해서 누가 되게끔 하면 돼? 10이 되게끔 하면 되겠지, 그지? R 더하기 4는 10이야. 자, 따라서 R 값은 얼마? 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R 값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되잖아. 자, 두 번째, 그냥 R이 얼마인 경우도 4가 되는 경우도 답인 거야. 그래서 R이 6 또는 4 이렇게 값을 두 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응? 자, 2번 n 컨비네이션 6이 n 컨비네이션 8과 같대. 그러면 요거 6하고 8을 더해서 누가 되게 하면 n이 되게 하면 끝나네, 그지? 아, n이라는 놈은 6 더하기 8이구나. 자, 따라서 n 값은 14네.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n 컨비네이션 3이 20일 때 이때에 n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nc3이라는 건 이 녀석은 c를 뭐로 고치고 p로 고치고 자,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누자. 요게 얼마라고? 요게 20이라고. 자, np3이라는 건 n에서 숫자 하나씩 줄여 3개를 곱하는 거니까요. 분자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걸 뭘로 나눈다? 3 팩토리얼로 나누자. 이게 얼마인 거야? 20인 거야. 자, 따라서 n, n-1, n-2는 자, 이제 이거를 6 곱하기 20이니까 120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연속된 3개의 자연수의 곱이지 3 팩토리얼은 6이야. 6 곱하기 20은 5 곱하기 4네. 이 녀석도 연속된 3개의 자연수의 곱이잖아. 따라서 n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6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3차 방정식을 직접 풀게 된다면 n값이 몇 개가 나오게 될 거야? 3개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3개의 n값 중에서 뭘 찾아줘야 돼? 이 n이라는 건 n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이 n이라는 놈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을 직접 풀겠다라고 하면 n의 값을 3개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3보다 크거나 같은 값. 아마 6이 되지 않을까. 이해됐어요? 자, 4번 12 곱하기 nc3이 6 곱하기 np2 플러스 np3과 같을 때 n값을 구하시오. 이거 마찬가지. 이 n이라는 놈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12 곱하기 자, nc3은 좀 전에 어떻게 구했어? c를 p로 고치고 자, 뒤에 거 팩토리로 나누는 거니까 자, 분자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자, 뒤에 거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자. 요거는 누구와 같게 돼? 6 곱하기 np는 n에서 줄여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n 곱하기 n-1 자, 플러스 np3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자, n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요. 자, 요 n 양수니까 양변 나눌 수 있지? n-1도 양수니까 각각 n-1로 자, 양변을 나눌 수 있어. 자, 이거 참고 하나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백이 없으니까 밑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PR이라는 게 있어.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였지. 자, n에서 숫자 하나씩 줄여가지고 r개의 숫자를 곱하는 계산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었네. n 팩토리얼 나누기 n 팩토리얼 나누기 요거 n-r 팩토리얼 이렇게도 계산했었죠.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앞에 부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꼭 공부를 해야 돼. 자, 증명문제에서 이거 쓰는 거 나왔었잖아, 그지? 그렇다면 이 NCR이라는 걸 얘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자, 원래 계산은 C를 P로 바꾼다. 자,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눈다. 요거였어. 근데 이 녀석을 NPR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 NPR이라는 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쓸 수 있고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1 하면, 자, 어쨌든 똑같은 식이죠. 자, 얘를 갖다가 마무리할 거야. 이제 이 녀석을 마무리하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잘 계산을 하진 않지만, 자, 저번처럼 그 증명 문제에서 얘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다시 NCR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다? 먼저 N 팩토리얼. 자,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곱하기 맨 마지막 거 뒤에 거 R 팩토리얼. 요렇게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명심하자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7 컨비네이션 3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했어? C를 P로 고치고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니까, 자, 먼저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 녀석을 뒤에 거 얼마?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했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먼저 7 팩토리얼 나누기 7에서 3을 뺀 거 얼마? 4 팩토리얼 곱하기 맨 마지막 거 뒤에 거 3 팩토리얼.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잘 꼭 기억하세요. 자, 67번 다음을 구하여라. 자, 회원이 10명인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각각 한 명씩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자, 일단 우리는 10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하게 돼? 3명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회장, 부회장, 총무가 된다는 건 만약에 A가 회장이 되고 B가 부회장이 되고 C가 총무가 되는 것과 C가 회장이 되고 뭐 A가 부회장이 되고 뭐 B가 총무가 되는 이러한 경우하고 완전히 다르지, 그지? 이해가 뭔 얘기인지? 자, 뭐가 정해지는 거야? 순서가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순열 P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라고. 아니면 이거를 자, 공식과 관계없이 풀고 싶다면 회장은 몇 명 중에서 뽑을 수 있어? 10명 중에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부회장은 회장으로 선택된 1명을 제외하고 몇 명 중에서? 9명 중에서. 총무는 회장, 부회장 선택된 2명을 제외하고 몇 명 중에서? 8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 이것들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그럼 답이 얼마? 계산을 하면 90 곱하기 8이니까 720이 되겠네. 아, 720까지구나. 자, 67번에 2번. 자, 1번하고 2번을 비교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떨 때 P를 쓰고 어떨 때 C를 쓰느냐. 자, 순서가 정해질 때는 자, 순열 P가 되는 거야.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회원이 10명 모임에서 자, 대표 3명을 정하는 거래.
대표 3명을 뽑는 거야. 근데 이 대표 3명이 A, B, C가 대표든 C, A, B가 대표든 어때? 서로 똑같은 거잖아. 자, 순서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0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계산 어떻게 한다고? C를 P로 바꾸고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거를 뭘로 나눠주면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 자, 일단 2하고 요 8을 약분하면 요게 4가 되고 3하고 요 9를 약분하면 요게 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때의 경우의 수는 120가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계산을 할 때요. 자, 경우의 수들끼리 자, 더할 때가 있고요. 경우의 수끼리 곱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 자, 더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뭔가를 갖다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 선택. 자, 또는이야. 또는 적어도 하나. 자, 요런 의미를 담고 있을 땐 더해야 돼. 경우의 수끼리. 자, 경우의 수끼리 곱하게 될 때는 동시에 일어날 때 또는 연속해서 일어날 때 뭐뭐이고 and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경우의 수끼리 뭐한다? 곱한다. 자, 다시 적어도 하나. 자, 또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개념일 때는 경우의 수끼리 뭐해? 더해주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해서 일어나거나 자, 그럴 때는 뭐한다? 아, 곱한다. 자, 예를 들어서 경찰관 6명과 소방관 4명 중에서 자, 경찰관 4명 뽑고 그리고 동시에 소방관 2명을 뽑아야 돼. 오케이? 자, 경찰관 6명 중에서 4명을 뽑고 그리고 소방관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지. 경찰관 4명을 뽑고 그 다음에 소방관 2명을 뽑는 거니까. 자, 경찰관 6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4명을 뽑아야 돼. 자, 소방관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돼? 2명을 뽑아야 돼. 자, 동시에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니까 뭐한다?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육시사는 6시2랑 똑같은 거라 그랬죠? 6시2는 6 곱하기 5를 뭐로 나누면 돼?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얘는 15가지. 자, 4시2는 4 곱하기 3을 역시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6이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15 곱하기 6에서 90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근데 2번을 보자고. 경찰관 6명, 자, 소방관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는데 3명을 뽑을 때 이 뽑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경찰관 6명, 소방관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3명의 직업이 모두 같다라는 건 자, 첫 번째 3명이 모두 3명 자, 모두 경찰관이거나 또는 두 번째 3명 모두 소방관인 경우지, 그치?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럴 때는 경우의 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 자, 3명 모두 경찰관인 경우는 6명 중에서 몇 명이 뽑히는 거야? 3명이 뽑히는 거야. 이 3명이 모두 소방관인 경우는 4명의 소방관 중에서 3명이 뽑히는 거야. 자,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뭐 해야 되는 거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자, 6C3이라는 건 뭐냐? 6C3이라는 건, 일단 6C3이라는 거 먼저 계산을 해볼까? 자, 6에서 줄여 3개를 곱한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눌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자, 뭘로 나누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자. 자, 6 약분되고 나면 20이 되겠네. 더하기 4C3은 4C1과도 같이, 그지? 4C1은 4가지가 되겠네요. 20 더하기 4. 답은 24가지와 같은 거야. 이해되세요? 어떨 때 더하냐? 어떨 때 곱하냐? 나름대로 이게 어떤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학생들이 있어. 자, 많이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A, B를 포함한 10명이 있어. 자, A, B를 포함한 10명. 자, A, 자, B를 포함한 10명이 있어.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자, 이제 5명을 뽑는 거야. 자, 먼저 10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5명을 뽑는 방법의 수는 10C 얼마? 5가 되는 거지. 근데, 요 5명을 뽑는데, 이번에는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한데, 근데 A, B 2명이 뽑혔으니까, A, B를 뺀 남은 8명 중에서 몇 명만 더 필요하게 되는 거야? 3명만 더 필요하게 되는 거지, 그치? 얘가 A, B를 제외한 3명을 요 8명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니까 8C3이 되겠네, 요렇게. 근데 만약에 다시 5명을 뽑는데, 이번에는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데, 이렇게 결정이 된 놈들은 빼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은 8명 중에서 자, A를 선택했으니까 몇 명이 더 필요한 거야? 4명이 더 필요한 거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A, B는 결정이 됐어. 자, A는 들어오는 거고 B는 안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현재 A, B를 뺀 나머지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야 되는데 A는 선택이 됐으니까 몇 명만 남았다? 4명만 남았다. 그래서 이 녀석은 8C4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명을 뽑는데 이번에는 A도 포함하지 않고 B도 포함하지 않겠대. 자, A, B는 결정이 됐잖아. 안 뽑기로 결정이 됐잖아. 여전히 5명이 다 필요한데 이 5명을 남은 8명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야. 자, 8명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되는 거야? 5명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자, A, B를 포함한 10명 중에서 5명을 뽑는다. 10C5. A, B를 포함하여 5명을 뽑는다. A, B를 제외한 8명 중에서 A, B 2명이 뽑혔으니까 몇 명만 필요한 거야? 3명만 필요한 거지?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도록 5명을 뽑겠대. 자,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A, B는 결정이 됐어. 나머지 8명 중에서 A 1명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남은 4명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A, B를 포함하지 않도록 5명을 뽑는 거야. 자, A, B는 결정이 됐으니까 A, B를 제외한 8명 중에서 5명을 다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또 이러한 예제를 한번 볼까?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이 있어요. 자, 모두 9명이지. 자, 이 9명 중에서 먼저 3명을 뽑을 거예요. 자,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9C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가 야, 3명 뽑는데 적어도 1명 여학생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여학생이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전체에서 반대가 되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이 있다의 반대는 모두 남학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가 야 3명 뽑아오는데 적어도 여학생 1명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모두 남학생이 왔어. 그럼 그 선배가 화를 내었네? 엄청 화를 내겠지, 그지? 그래서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이 있도록 요거의 반대는 모두 남학생으로만
뽑는 경우가 반대인 거야. 자, 전체의 경우의 수 93에서 이 3명을 모두 남학생으로 뽑는 경우의 수는 여학생 4명을 제외하고 몇 명 중에서만 5명 중에서만 남학생 5명 중에서만 3명을 뽑는 게 모두 남학생으로만 뽑는 경우의 수다.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요 경우를 갖다 어떻게 하자? 빼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꼭 잘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이런 것들이. 자, 71번. 9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특정 2명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이 특정 2명을 A하고 B라고 해볼까? 자, A, B를 포함한 9명이 있는 거야. A, B를 포함한 9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자, 4명을 뽑는데, 특정 2명이 모두 포함이 돼. A도 포함하고, 자, B도 포함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면, A, B는 결정이 됐어. 모두 뽑기로 결정이 됐어. 그럼 남은 2명은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7명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남은 7명 중에서 2명이 더 필요하구나. 따라서 7C2, 이걸 계산하면 답이 되네. 자, 7C2는 자, 7 곱하기 6. 자, 뒤에 거 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눈다. 자, 3, 7이 21, 21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특정 2인이 모두 포함되지 않는데, 자, 4명을 뽑는데, A도 포함하지 않고, B도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여전히 4명을 뽑아야지.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 자, 7C4는 누구랑 같아? 7C3이랑 같이. 자, C를 P로 고칠 거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자, 뒤에 거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자. 6하고 약분 7, 5, 35. 35가지가 답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을 하자고? 항상 전체에서 그 반대가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고 했어. 자, 73번을 보면 남자 9명과 여자 5명 모두 1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는데, 그러면 이 전체의 경우의 수는 1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네. 미리 계산을 해 둘까? 자, 14에서 하나씩 줄여 3개를 곱한 게, 자, 14P3이지? C를 P로 고치면 14 곱하기 13 곱하기 12. 그걸 뭘로 나누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자. 6하고 12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면 이게 2가 돼. 그러면 14 곱하기 13 곱하기 2. 얘를 계산하면 364.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1번. 남자가 적어도 1명 포함이 된대. 그럼 남자가 1명 적어도 포함이 된다라는 건 남자 1명만 있어도 되고 2명만 있어도 되고 3명이 다 남자여도 관계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하기보다는 전체에서 남자가 적어도 1명이 포함된다의 반대는 3명이 모두 여학생인 거야. 그 경우를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전체에서 3명 모두 여학생인 경우를 빼자 이거야. 전체의 경우의 수는 1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고, 빼기 3명 모두 여학생인 경우는 남자 9명은 제외하고 여자 5명 중에서 그냥 뽑으면 되겠지, 그지? 5시 얼마? 3을 빼면 되는 거지. 5시 3은 5시 얼마랑 같아? 2랑 같고, 자, 364에서 5시 2를 빼면 되는데, 이 5시는 5 곱하기 4 나누기 얼마? 2 곱하기 1, 10이 되는 거니까 답은 364 빼기 10, 354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OC2나 OC3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나오거든. 10가지, 10개다.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아. 6C2, 15, 6C3, 20 이런 식으로 외워두는 게 좋다고. 자, 2번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는 경우의 수. 그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의 반대는 뭐야? 모두 남자이거나 또는 모두 여자인 경우를 제외해라 이거지, 그치? 자,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선 전체에서 이 녀석의 반대가 되는 걸 빼는 건데, 반대가 된다라는 거는 3명이 자, 모두 남자이거나 또는 3명이 모두 여자인 경우를 제외하란 얘기예요. 전체의 경우의 수는 1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고, 3명 모두 남학생인 경우는 여자 5명을 제외하고 남자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야. 자, 또는이니까 더하겠지, 그지? 3명이 모두 여학생으로 뽑는 경우의 수는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이러한 경우다. 그래서 14 컨비네이션 3에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한 걸 갖다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 자, 그러면 이 전체의 경우의 수 14 컨비네이션 3은 아까 364로 구해놨잖아, 그지? 여기 그대로 써먹자고. 364 빼기. 자, 9C3은 9 곱하기 8 곱하기 7 나누기 뒤에 거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5C3은 5C2 10가지. 자,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 3하고 요거 9 약분되면 여기 3. 자, 요거 약분되면 여기 4. 자, 따라서 3 곱하기 4 곱하기 7은 84가 되나? 84, 그지? 84. 21 곱하기 4니까 84. 따라서 364 빼기 84 더하기 10이니까 94. 자, 따라서 요거는 270이 나오겠네요. 270. 자, 75번. 남자 5명과 여자 4명이 있어. 남자 5명과 여자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남자를 몇 명 뽑아? 3명을 뽑고, 자, 그리고 여자를 몇 명 뽑는 거야? 2명을 뽑는 거야. 자, 그리고 몇 명을? 5명을 나열하는 거예요. 이 5명을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자, 동시에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니까 다 곱하면 되겠지, 그지? 우선 남자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자? 3명을 뽑자. 그리고 여자 4명 중에서 2명 뽑자. 그리고 뽑아놓은 몇 명을? 뽑아놓은 5명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5C3은 10 곱하기 4C2는 6 곱하기 5 팩토리얼은 120. 따라서 요거를 계산하면 7200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있잖아.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어. 자, 크기, 순서, 대로.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을 거거든. 자, 크기 순서대로 배열이 된다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뽑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뽑기만 해라라는 소리야, 알았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자, 차례대로 하나를 A1, 하나를 A2라고 할 거야. 만약에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1, 2가 뽑혔다라고 해. 그러면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얘가 2가 될 수도 있지?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될 수도 있지, 그지?
자,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경우니까 요 경우에는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해주는 6P2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A1이 A2보다 작대. 그러면 2라고 2가 나왔잖아? 그러면 순서는 얘가 1이고 얘가 2인 걸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냥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뽑아 놓기만 하면, 2개를 뽑아 놓기만 하면 알아서 얘네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크기 순서대로. 자, 크기 순서대로라는 얘기가 나오면 뽑기만 해라. 알았지? 그럼 77번 한번 볼게요. 자, 1, 2, 3, 4, 5, 6을 배열하면, 자, 차례대로 나오는 수를 A1, A2, A3, A4, A의 5, A의 6이라고 하자. 근데 그대로 일렬로 나열하면 6 팩토리얼이지만 여기에서 이 크기의 순서가 정해진 것들이 있어. A1과 A3와 A4는 크기가 정해졌어. A1과 A3와 A4, 이 녀석들은 크기가 정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6개 중에서 그냥 3개를 갖다가 뽑기만 하면 돼. 그럼 크기 순서대로 자동으로 이 위치에 배열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2하고 A의 5 있지? 이 녀석하고 이 녀석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두 녀석만 보면 돼요. 이 녀석도 뭐가 정해졌어? 크기가 정해졌어. 근데 이미 6개 중에서 3개가 빠져나갔으니까 남은 3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크기 순서대로 이 자리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6C 3 곱하기 3C2. 6C 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C2는 3C1과 같지? 이 녀석은 3C1과 같죠? 3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다. 따라서 요걸 이렇게 약분 때리면 20 곱하기 3이니까 60가지가 나오겠네. 자, 조합과 도형이 어떤 관계에 있나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도형 중에서 그 원을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될 거니까요. 그 원에 대해서 일단 먼저 그 특징을 알아보자고. 자, 이 원 위에 6개의 점이 있는데 간격이 일정한 간격이야. 자, 일정한 간격에 6개의 점이 있어. 근데 이 원 위에 있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이 원 위의 점 중에 세 점만 선택을 하면 무조건 뭐 하나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삼각형 하나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해되세요? 자, 다시. 원주상의 세 점은 무조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거니까. 자, 만약에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얘기하면 6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6C3이 자, 원 위에 6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러분, 이 현의 개수는 점 몇 개만 있으면 돼? 점 2개만 있으면 되지, 그지? 6개의 점 중에서 몇 개만 뽑아주면, 2개만 선택해서 뽑아주면 현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러분, 이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요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어떤 호에 대해서 자, 요 중심각과 원주각이 있지? 그러면 요 중심각은 항상 원주각의 몇 배? 2배인 거야. 만약에 요 각을 갖다가 A라고 하면 요 각은 몇 A? 2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원에 대해서 중심각은 몇 도? 180도. 그러면 원주각은 무조건 거기에 절반이니까 90도가 되겠지. 이렇게. 자, 만약에 얘를 갖다가 삼각형을 요렇게 그려도 얘가 몇 도인가? 여기가 무조건 90도가 되는 거야. 내접하는 삼각형인데 한 변이 지름이면 그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뭐가 나와?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돼.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여러분, 이 간격이 모두 일정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는 두 개의 점을 이어주면 얘는 뭐가 돼? 지름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럼 만약에 이 지름에 대해서 이 점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려.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하나, 두 개. 자, 이쪽으로도 하나, 두 개. 그러면 요 지름 하나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모두 몇 개? 네 개가 되겠네. 자, 그러면 봐봐. 이번에는 자, 요 지름으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몇 개? 네 개였으면은 요 지름으로도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몇 개? 네 개. 요 지름으로도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몇 개? 네 개야. 그지? 각 지름마다 네 개의 직각삼각형들을 만들 수 있어. 지름이 몇 개? 세 개. 각 지름마다 몇 개? 네 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의 총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2개가 되는 거야. 요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응? 예를 몇 개를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1번. 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9개의 점이 놓여져 있어. 이 9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지. 우선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점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해. 그래서 9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갖다가 뽑기만 하면 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요 3점은 한 직선 위에 있지. 한 직선 위에 있는 3점은 삼각형이 아닌 거야. 자, 따라서 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요 3점이 지금 일직선상에 있잖아. 요 3점 중에서 3점을 뽑는 경우의 수를 빼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8개가 있게 되는 거야. 자, 일직선 위에 있는 3점 중에서 3점을 뽑는 경우는 삼각형이 아니고 그게 몇 개가 있는 거? 8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에서 어때? 빼주자. 이러면 이제 삼각형의 정확한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이 9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이거 조금 헷갈리는 학생들 있을 거야. 계산하는 방식이 독특해서 그래. 자, 일직선에 있는 이러한 3점을 가지고 자,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냐. 어쨌든 우리는 직선 하나를 갖다 만들기 위해선 요 3개의 점 중에서 몇 개가 필요한 거야? 2개가 필요한 거지. 근데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서 긋던,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서 긋던,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서 긋던 그 모양은 이렇게 하나라고. 3개가 아니라 1개라고. 1개. 그럼 선생님 그냥 1개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1개를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되냐면 먼저 3개 중에 자, 2개를 뽑는 거구나. 근데 이거를 다 없애. 자, 요 녀석을 그대로 빼서 없앤 다음에 얼마를 추가하자? 1. 요거를 추가하자. 요렇게 표현해야 돼. 그냥 1개가 아니라 이 1이라는 놈을 요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지만
우리가 요 2번 직선의 개수를 갖다가 바르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직선의 개수 먼저 9개의 점 중에서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자, 근데 요 세 점은 일직선 위에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요 세 점 중에서 2점을 뽑는 거는 3개가 아니라 직선이 모양이 하나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대로 다 빼버리고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응? 이해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 요 9C2에서 3C2를 몇 개를 빼버리는 거야? 8개를 빼버리는 거. 왜? 그런 게 8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C를 8개를 다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8개의 직선을 갖다 어떻게 해줘? 더해준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자, 전체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8번을 다 빼버리는 거야. 근데 다 빼면 안 되잖아. 이 하나마다 직선이 하나씩 있는 거니까 다시 몇 개를 더해줘야 돼? 8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라고. 좀 어렵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얘가. 자, 이렇게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12개의 점이 있어.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12개 중에서, 점 12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봐. 이 4개의 점은 한 직선이 있지? 자, 이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는 이러한 경우는 삼각형이 아닌 거야. 근데 일직선상에 있는 4점이 자, 이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는 거를 빼줘야 되는데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 거다. 하나, 둘, 셋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야. 저 곱하기 3에서 빼주면 돼. 근데 이번에는 3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3점 중에 3점 뽑는 것도 제외를 시켜줘야지, 그지?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는 거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 6, 7, 8 이렇게 8가지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직선상의 3점 중에서 3점 뽑는 경우 이렇게 8가지를 갖다 다시 어떻게 하자? 빼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20개의 점 중에서 자, 3개의 점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자, 먼저 20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 3개를 뽑으면 되겠지. 근데 3개를 뽑아도 이제 삼각형이 아닌 것들이 있어. 요렇게 5개의 점은 일직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서 3점 뽑는 거는 삼각형이 아니야. 요런 경우들을 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일직선이 있는 5점 중에 3점을 뽑는 경우가 4개가 있는 거니까 요거를 갖다 전체에서 빼자. 근데 이번에는 4개의 점이 한 직선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4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이것도 빼야지, 그지? 아이고. 자, 4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여기 3개를 뽑는 경우를 빼야 돼, 이렇게. 근데 이 4점이 한 직선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여기에서 6, 7, 8, 9 이렇게 9가지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직선상의 4점 중에 3점을 뽑는 건 삼각형이 아니고 그런 게 몇 개가 있다. 다시
9개가 있다. 요걸 빼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일직선 위에 세 점이 있는 경우. 자, 어떻게? 요렇게. 요 세 점 중에 세 점 뽑는 건 삼각형이 아니니까 요것도 빼야 되지. 요런 게 하나, 둘, 셋, 넷. 자, 끝난 거 아니야? 다섯, 여섯, 요렇게. 일곱, 그 다음에, 아이고, 헷갈려라. 이렇게 여덟. 8개가 있는, 이렇게 8개가 있는 거예요. 응? 자, 일직선상의 세 점 중에 세 점을 뽑는 게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다. 요거까지 다 빼주면 되는 거라고. 그냥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 삼아, 공부 삼아 한 거지. 뭐, 요런 게 시험에 나올까 싶어요. 4번, 요건 예전에 수능 문제였어. 자, 이 반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뭐, 원주 위에 일정한 간격. 그 다음에, 요 지름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모두 7개의 점이 있는데, 먼저, 자, 삼각형의 개수의 점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당연히 이제 7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 3개를 뽑는 거만큼 삼각형이 있는 거지만, 요 4개의 점은 일직선상에 있잖아. 결과적으로 이 4개의 점에서 3점을 뽑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4점에서 3점을 뽑는 이러한 경우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시험에선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자, 사각형의 개수도 많이 나와. 사각형의 개수. 자, 이 글씨가 뭐 이러냐? 다시. 뭐 비슷한가? 자,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사각형의 개수는 여러분이 호 위의 점과 요 지름 위의 점, 요걸 따로 분리를 해주면 돼. 자, 호 위의 점하고, 자, 지름 위의 점에서 각각 뽑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호 위에서는 세 점밖에 없지? 이렇게 세 점밖에 없지, 그치? 요 세 점으로는 사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이 호 위에서 세 점을 뽑는다면 지름 위에 네 점에서 자, 하나만 뽑아주면 되는 거야, 그지? 요거 경우의 수는 세 점 중에서 세 점 뽑고 지름에서 네 점 중에서 한 점을 뽑는 경우의 수만큼 있게 되는 거고, 호 위에 자, 두 점과 지름 위에 두 점을 이용해서 또한 사각형 만들 수 있잖아. 그 경우의 수는 호 위에 세 점 중에서 두 점 뽑고 지름 위에 네 점 중에서 두 점을 뽑는 경우의 수만큼 있게 되는 거고, 호 위에서의 한 점, 지름에서 세 점 이렇게 뽑아서는 사각형 만들 수 없겠지, 그치? 자, 이 두 개를 갖다 어떻게 해? 더해주면 돼요. 응?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직선의 개수는 먼저 7개의 점 중에서 몇 개? 2개를 뽑아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요 4점 있지. 4점은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자, 일단 이 4점 중에서 2점을 뽑는 경우를 다 빼줘. 4점 중에서 2점을 자 뽑는 경우를 다 빼주는데, 완전히 다 빼면 안 되지. 직선 하나는 남겨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 해주면 돼? 1 해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냥 직선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직선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응? 자, 79번. 자,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10개의 점이 있는데 다음을 구하시오. 자, 먼저 3번부터 할게요. 2번부터 할게. 3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일단 10개의 점 중에서 자, 몇 개를 선택하는 거. 10개의 점 중에서 자, 3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5개의 점은 일직선 위에 있지? 아무리 지랄을 해도요, 자, 삼각형이 될 수가 없어. 여기 위에 3점은 자, 따라서 이 5개의 점 중에 3점을 뽑는 거를 제외를 하자. 자, 10C3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5C3은 5C2와 같아. 요 10 이렇게 외우더라고 했어. 얘랑 얘랑 이렇게 역분하면 여기에 3. 얘랑 얘랑 약분하면 여기에 4. 4, 3, 12 곱하기 10이니까 120 마이너스 10. 따라서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요? 110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자, 1번. 먼저 10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자, 독특한 방식이 있다라고 했지? 요 직선 하나를 갖다 표현하는 방법이야. 5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건데 얘네는 모두 모양이 같다고. 자,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5개의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을 뽑는 걸 모두 빼버리고, 자, 거기에 플러스 얼마를 하자? 2를 하자. 요렇게. 자, 요거 10C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지? 자, 빼기 10 플러스 1이니까 45 빼기 10은 35. 자, 35 더하기 1이니까 요 녀석은 답은 36이 되겠네. 오케이? 자, 81번. 그림과 같은 팔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어쨌든 여기에 꼭지점이 8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의 꼭지점 중에 어느 두 개를 이어주면 요 녀석이 이제 대각선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8개의 점 중에서, 자, 꼭지점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만약에 얘랑을 이렇게 이었어. 이거는 여러분들, 자, 대각선이 아니잖아요. 이건 모서리잖아. 변이잖아, 변. 그치? 그래서 요게 몇 개가 있는 거야? 팔각형이니까 8개의 변이 있지? 그 변의 개수만큼 빼는 거야. 따라서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 빼기 8 해주면 되겠네. 47이 28 빼기 8이니까 답은 얼마? 20. 자, 따라서 N각형에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먼저 N개의 꼭지점에서 두 개를 갖다가 뽑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웃하는 두 개의 점은 대각선이 아니지? 변이잖아요. 그 변의 개수. 변의 개수만큼 빼주면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해주면 옛날에 중학교 때 외웠던 공식이 나와요. 2분의 n-3이라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응? 자, 79번에서 하나 빼먹고 넘어간 게 있어가지고 시험에서 이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자, 참고로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세 번째. 자, 이 호위에 5개의 점이 있고요. 요 지름이에 5개의 점이 있어. 이렇게 10개의 점 중에, 자, 4개의 점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호 위에 있는 점과 지름 위에 있는 점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구해보는 거야. 호 위에서 4개의 점을 뽑고, 자, 지름에선 점을 뽑지 않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사각형 하나가 나오게 되겠지. 요렇게. 아이고, 뭐야 이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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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사각형 하나가 나오게 되겠지. 요런 게 몇 개가 있냐 이거지. 자, 호 위에 5개의 점 중에서 4개를 뽑고, 지름 위에 5개의 점 중에선 뽑지 않는다. 5가지가 되는 거야. 자, 호 위의 점 3개와, 자, 지름 위의 점 하나. 자, 호 위의 5개의 점에서 3개를 뽑고, 지름 위의 5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돼. 그 다음에 호 위의 점 2개, 지름 위의 점 2개. 이렇게 뽑아도 사각형 하나 나오겠지? 호 위의 5개의 점 중에서 2개 뽑고요. 지름 위의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아도 사각형이 나와. 자, 그 다음에 호 위의 점 하나,
자, 지름 위의 점 4개. 이렇게 뽑아서는 안 돼. 사각형이 나올 수 없어. 자, 마찬가지. 지름에서만 3개, 지름 위에서만 4개를 뽑아도 사각형이 나올 수 없겠지.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경우의 수를 갖다 어떻게 해줘? 더해주면 될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잘 나와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2개가 있고,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3개가 있고,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4개가 있어. 자,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러분, 요거는 요 2개의 직선 중에서 하나를 뽑고, 요 3개의 직선 중에서 하나를 뽑고, 요 4개의 직선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끼리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쉽죠? 이걸 하나하나 세워주면 안 돼. 이거 하나, 이거 2개, 이렇게 세워주면 안 돼. 자, 이 두 번째, 요 평행사 변형의 개수.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요 2개가 평행하니까 2개 중에 하나 뽑고, 요 3개 중에 하나 뽑고, 요 3개 중에 하나 뽑고, 요 4 중에 하나 뽑아서 얘네들끼리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이거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것도 평행사 변형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얘네를 모아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평행한 이러한 직선을 갖다가 모아서 생각해야 돼. 요 중에서 2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6, 7. 요렇게 평행한 이러한 직선 7개를 갖다가 모아서 생각해야 돼. 이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야. 평행사 변형은 마주보는 변 2개가 필요한 거니까. 자, 모아서 7개 중에 2개를 뽑고, 자, 세로줄로 모아서 5개 중에서 2개를 뽑고, 얘네들끼리 어떻게 해서 곱해서 처리하면 이게 평행사 변형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꼭 잘 기억하세요. 자, 4번째.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 왜 안 믿어? 나중에 이제 이거 다 시험 보고 틀려갖고 와놓고, 이거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 바둑판 모양에, 이러한 도형이 있어. 가로, 세로의 간격은 일정하고, 지금 가로줄이 하나, 둘, 셋, 넷, 5개. 세로줄이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이러한 도형 안에서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가로줄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가로줄 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으면 돼. 그 다음에 세로줄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세로줄 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서, 자, 그 경우의 수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직사각형의 개수야. 그 다음에 여러분,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정사각형의 개수는 먼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들이 몇 개가 있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몇 개가 있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몇 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몇 개? 이렇게 변의 길이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종류들이 있어. 이러한 이 정사각형들을 하나하나 모양별로 다 구분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먼저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러한 정사각형이 있지, 그치? 이게 몇 개가 있냐면 가로로 5개, 세로로 4개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5 곱하기 얼마? 4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은 얘지, 그치? 자, 요게 가로줄로 하나, 둘, 셋, 4개. 세로줄로 하나, 둘, 3개가 있게 되는 거야. 자, 따라서 4 곱하기 얼마? 3. 하나씩 주네, 지금. 요렇게 하나 줄고, 요렇게 하나 줄겠네.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모두 3인 정사각형의 개수. 얘를 얘기하는 거지, 요거.
이러한 형태의 정사각형의 개수는 가로줄로 하나, 둘, 세 개. 세로줄로 하나, 두 개. 4에서 하나 줄어서 3, 3에서 하나 줄어서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가로, 세로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개수.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개수는, 정사각형은 얘지, 일단 얘지? 요게 이렇게 하나, 요렇게 두 개. 자,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다 더해주면, 요 형태의 도형에서 우리가 셀 수 있는 그러한 정사각형의 개수를 모두 세게 되는 거라고. 얘네들끼리 다 더해주면 되잖아, 이제. 요것끼리.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외워줘야 되냐면, 일단 이 문제의 유형을 먼저 외워줘야 되고, 자, 먼저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자, 가로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세서 두 개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세로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곱해주면, 자, 모든 직사각형의 개수가 나와.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선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 요것만 먼저 자 세워주면 5 곱하기 4가 되겠지, 그지? 5 곱하기 4.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줄여주면 돼. 자, 가로, 세로가 2,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은 4 곱하기 3.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은 3 곱하기 2.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은 2 곱하기 1. 자, 1이 나오는 순간 끝이 되는 거야, 그지? 이제 요 녀석들끼리 다시 어떻게 하자? 더하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1번에서 몇 번 빼면 돼? 2번 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고, 얘네들. 얘도 잘 나와. 얘도 잘 나와요. 이것도 잘 나와요. 자,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다. 이 평행선으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자, 가로줄의 후보가 몇 개가 있어? 5개. 이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2개. 세로줄의 후보가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지.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주면 돼. 따라서 5C 2 곱하기 4C 2. 10 곱하기 6이니까 답은 60. 이렇게, 자,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에. 자, 84번. 그림과 같이 가로선과 세로선이 같은 간격을 이루며 수직으로 만난다. 자, 이들로 이루어지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야 돼. 직사각형의 개수. 자, 직사각형의 개수는 가로줄이 하나, 둘, 셋, 4개지. 이렇게 4개의 가로줄 중에서 자, 2개를 뽑고 그 다음에 세로줄도 하나, 둘, 셋, 4개니까 요 4개의 세로줄 중에서 2개를 뽑는다. 이게 이제 직사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정사각형의 개수는, 자, 직사각형, 모든 직사각형의 개수에서 뭘 빼주는 거야?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주면 그게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가 남는 거 아니에요. 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자, 1짜리인 정사각형의 개수는 3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그지? 3 곱하기 3.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개수는 자, 하나씩 줄여서 2 곱하기 2.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의 개수는 1 곱하기 1. 자, 따라서 9 더하기 4 더하기 1에서 얼마? 14가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는 자, 1번에서 몇 번을 빼주면 돼? 2번을 빼주면 되겠죠. 자,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 자, 분할과 분배. 일단 분할부터 공부할 건데, 이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나누어 놓는 거예요. 그냥 뽑아가지고 나누어 놓는 거라고.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조합이라는 얘기야. 12명의 선수가 있어. 이 선수가 전지훈련을 가서 세 조로 편성을 해서 훈련을 할 거야. 자, 먼저 7명, 3명, 2명의 조로 편성하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12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7명을 뽑아 놓는 거야, 옆에다가. 네, 저쪽 가 있어. 자, 7명 중에, 12명 중에서 7명을 뽑아 놓고, 남은 7명 중에, 남은 이제 5명이 남았잖아. 이 남은 5명 중에서 몇 명? 3명을 또 뽑아 놓고, 좀 말은 그렇지만, 남은 2명 중에서 2명을 또 마지막으로 뽑게 되는 거야. 이러면 7명, 3명, 2명의 조가 편성이 된 거예요. 그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부터 주의를 해야 되는데, 같은 수의 조가 있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우선 12명 중에서 5명을 뽑아놔. 이렇게. 그럼 남은 7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5명 나갔으니까, 자, 7명 남겠지? 이 7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자, 남은 2명 중에서, 자, 2명을 뽑는단 말이야. 얘네들끼리 곱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게 더 붙었잖아, 그치? 2팩토리얼 분의 1이라는 거. 얘가 왜 더 붙냐면, 봐봐. 만약에 요 5명, 자, 같은 수의 조가 2개가 있지? 여기에 속해 있는 학생이 만약에 1, 2, 3, 4, 5. 여기에 속해 있는 5명이 6, 7, 8, 9, 자, 10이라고 할 때, 조가 이렇게 편성이 된 거하고, 자, 만약에 여기에 5명이 6, 7, 8, 9, 10이고, 여기에 5명이 1, 2, 3, 4, 5라고 했을 때, 위의 조편성과 아래의 조편성은 서로 같은 거거든, 이렇게. 응? 이러한 중복을 갖다가 없애야 돼. 자, 첫 번째, 이러한 조편성과 이러한 조편성은 같은 건데, 여기까지는 얘네가 모두 다른 것처럼 세워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같은 수의 조가 몇 개? 같은 수의 조가 2개지, 2개. 자, 2개가 숫자가 같은 조지? 요 같은 수의 조의 배열 2팩토리얼로 나눠야지만 이러한 중복을 갖다가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2명을 4명, 4명, 4명의 조로 편성을 하고 싶어. 그러면 12명 중에 4명을 일단 뽑아. 12명 중에 4명을 뽑으면 8명 남지, 그지? 8명 중에 또 4명을 뽑아. 자, 마지막으로 4명 중에 4명을 뽑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같은 수의 조가 몇 개? 3개잖아. 그 뭘로 나눠야 돼?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3팩토리얼 분의 1 해줘야 된단 말이야. 같은 수의 조의 배열, 그걸로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누어줘야 돼. 응? 여기까지를 우리가 분할이라고 해. 여기까지를 분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4명, 4명, 4명의 조로 편성을 해놓고 그 조에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어.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 자, 만약에 뭐 A조, B조, C조다 이렇게. 그러면 요 조에 어떤 이름을 붙일 거냐? A조냐, B조냐, C조냐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요 조는 앞에 요 녀석이 붙였던 이름을 제외하고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요 조는 앞에 2개를 다 썼으니까 남은 거 하나밖에 없겠지. 뭐를 더 곱해줘야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을 갖다가 더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분배예요. 요게 분할은 나누기만 하는 거고 그냥 뽑아서 나누기만 하는 거야. 조합밖에 쓰이지 않아. 근데 거기에 이름이 붙었다. 뭔가 다시 순서를 정하고 싶어. 그러면 자,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분배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냥 뽑는 건 어렵지 않지? 나중에 같은 수의 조가 있으면 그 같은 수의 조의 배열만큼 자, 나눠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면 자, 순서가 정해진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면서 자, 85번 한번 풀어보자고.
자, 9명의 학생을 다음과 같이 세조로 나누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먼저 9명의 학생을 2명, 3명, 4명의 조로 편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먼저 9명 중에서 몇 명 뽑아놔? 2명 뽑아놔. 자, and 그리고 7명 중에서 자, 3명을 뽑아. 남은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같은 수의 조가 하나도 없잖아. 요것끼리 곱하면 돼요. 자, 9C는 9 곱하기 8 나누기 2 곱하기 1. 자, 곱하기 7C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4C4는 한 가지지. 이거 계산하면 4, 9, 36 곱하기 35 곱하기 1이니까 계산하면 요거 1200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2번, 자, 여기서부터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같은 수의 조가 몇 개야, 지금? 하나, 두 개지. 나중에 2팩토리얼 분의 1을 해줘야 돼, 어쨌든. 자, 계산을 해보면 9명 중에서 2명 뽑고 나머지 7명 중에서 또 2명 뽑고 남은 5명 중에서 5명을 뽑으면 돼. 근데 같은 수의 조가 몇 개라고? 2개. 자,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 2팩 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야. 자, 9C는 아까 36이라고 했지. 자, 7C는 6, 7이 41을 2로 나눌 거니까 2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이걸 계산하면은 378가지다. 자, 이번엔 3명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 이거는 같은 수의 조가 몇 개야지? 3개야. 이 3개의 배열 뭘로 나눠주는 거야?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3팩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자, 9명 중에서 3명 뽑고 남은 6명 중에서 또 3명 뽑고 또 3명 중에서 3명 뽑은 다음에 같은 수의 조가 3개니까 3개의 배열 3팩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야. 자, 9C3은 9 곱하기 8 곱하기 7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곱하기 6C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1은 곱하나 마나니까 몇 분의 몇 해줘? 6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 3, 9 약분해서 3, 2, 8 약분해서 4. 자, 그러면 12 곱하기 7은 84가 되겠네. 84 곱하기 6 약분하고 20 곱하기 몇 분의 몇? 6분의 1 해서 이거 계산한 값이 자 280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제 한번 이 분할을 응용해 볼까? 10명의 사람이 3명, 4명 이렇게 세 조로 나누어서 자, 어느 호텔에 투숙하고 싶어. 자, 투숙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특정한 이인은 같은 호텔에서 자고 싶다 이거예요. 자, 3명의 조, 3명의 조, 4명의 조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호텔에 투숙할 건데 어떤 이인은 같은 호텔에 투숙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3명인 조가 있고 4명인 조가 있잖아, 지금. 자, 이 두 명이 먼저 3명인 조에 투숙을 하는 방법이 알았지? 3명인 조에 속해서 투숙을 하는 방법이야. 그럼 먼저 이 3명인 조에 특정 이인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여기는 이제 3명이 아니라 몇 명만? 1명만 더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이 2명 빼고 8명 중에서 일단 1명을 먼저 골라내야 돼. 자, 다음에 나머지 7명 중에서 3명. 자, 4명 중에서 4명을 자,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어떤 호텔에 투숙할 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 이 호텔을 갖다가 A 호텔, B 호텔, C 호텔이라고 하면 요 녀석들이 자, 묵을 수 있는 호텔은
3개 중에 하나, 얘네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은 2개 중에 하나, 얘네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은 나머지 하나 해서 곱하게 된 게 몇 팩토리얼이라는 거야? 3 팩토리얼이라는 거야. 자, 만약에 이 2명이 4명인조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 4명인조. 그러면 4명인조에 이 2사람이 포함이 되면 4명이 아니라 일단 2명이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몇 명이 필요한 거야? 2명이 필요한 거야. 자, 이 8명을 2명, 3명, 3명으로 나눠 놓고 이 녀석을 여기다가 합쳐주면 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자, 8명 중에 몇 명 뽑고 2명 뽑고, 남은 6명 중에서 몇 명 뽑고 3명 뽑고, 남은 3명 중에서 3명을 뽑고, 같은 수의 조가 몇 개? 2개니까 얼마로 나누자? 2 팩토리얼로 나누자. 자, 호텔, 어느 호텔에서 잘 건가를 결정을 해야 돼. 자, A 호텔인지 B 호텔인지 C 호텔인지. 자, 얘네들이 잘 수 있는 호텔은 3가지, 얘네는 2가지, 얘네는 1가지. 요거를 곱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3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자, 87번. 10명을 3명, 4명의 조로 편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특정한 3인이 같은 조에 편성이 되는 경우야. 그러면 요 특정한 3인이 3명인 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4명인 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자, 이 특정한 3명이 3인 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 3명이 4인 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2가지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첫 번째, 이 특정한 3명이 요 3인조에 속하는 경우. 그럼 여기에는 이 3명이 요 3인조에 속한다라는 건 그냥 3명의 조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하고 얘만 우리가 분리를 해주면 되잖아. 요 3명의 조와 4명의 조, 남은 7명을 가지고 요 3명과 4명을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7명 중에서 몇 명 뽑고 3명 뽑고 남은 4명 중에서 4명을 뽑자. 같은 수의 조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 요거 계산해서 자, 실치삼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사시사는 1이니까요. 66 약분돼서 7호 얼마? 35, 35가지가. 자, 첫 번째 3인조에 요 3명이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4인조에 요 3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자, 4명조, 3명조, 3명조인데 요 특정한 3명이 요 4인조, 3명조에 들어가는 경우. 여기. 그럼 여기엔 몇 명이 더 필요한 거야? 이제 4명이 아니라 요 1명만 더 필요한 거야. 자, 여기 3명 뽑아야 되고 3명 뽑아야 되겠지, 그지? 자, 먼저 모든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서 자, 먼저 여기서 1명 뽑아내고 이거 1명 뽑아내고 자, 남은 6명 중에서 3명 뽑아내고 남은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내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같은 수의 조가 몇 개야? 2개. 자, 따라서 곱하기 얼마? 2 팩분의 1 해주면 되는 거라고. 자, 계산을 해보면은 이 녀석은 7 곱하기 63은 아까 얼마였어? 20 아니었나? 이런 거 좀 외워두면 좋아.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요거 계산해서 20이잖아. 곱하기 1은 곱하나만 하니까 2분의 1. 하면 답은 몇 가지? 70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토너먼트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의 수예요. 이제 몇 가지 바로 예를 들어보자. 그냥 뽑아서 나눠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자, 첫 번째. 이렇게 5개의 팀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팀이 얘랑 경기에서 이긴 놈이 얘랑 경기하고 또 요 이긴 놈들끼리 여기서 결승전을 하게 되는 자, 이렇게 토너먼트 대진표를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의 수야. 일단 무조건 결승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는 거 알았지? 결승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이 5팀을 몇 팀 몇 팀으로 나눠야 돼? 3팀 2팀으로 나눠야 돼. 크게 보는 거야. 다 5팀 중에서 3팀 뽑고 그 다음에 2팀 중에서 2팀을 뽑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작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2팀 1팀으로 나눠야 되지? 자, 3팀 중에 2팀 뽑고 1팀 중에 1팀 뽑고 얘네들은 그냥 고정이니까 여기는 한 가지가 될 거라고. 요 곱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6개의 팀을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팀을 요 승자와 얘랑 경기를 시키고 다시 요 승자와 얘랑 경기를 시켜서 이 승자들끼리 결승에 오도록 대진표를 작성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무조건 뭐를 기준으로? 결승을 기준으로 크게 나눠주는 거야. 자, 크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먼저 6팀을 3팀으로 나눠야겠지? 6팀 중에 3팀 뽑고 엔드 3팀 중에 3팀을 뽑는데 같은 수의 조가 몇 개? 2개니까 곱하기 2 팩분의 1 요거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게 보는 거야. 요 3팀을 가지고 2팀 1팀으로 나눠야 돼. 3C2 곱하기 1C1 요것도 2팀 1팀으로 나눠야 돼. 3C2 곱하기 1C1 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다 곱해주면 되는 거라고. 응?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자, 7팀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5, 6, 7팀을 경기를 어떻게 시킬까? 요렇게 2팀에서 이긴 놈과 2팀 중에 이긴 놈을 여기서 붙이고 2팀 중에 이긴 놈을 얘와 붙이고 나중에 이 승자들끼리 결승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대진표를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우선 크게 보는 거야. 결승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보자. 결승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보자고. 자, 먼저 7팀 중에서 자, 4팀 뽑고 엔드 나머지 3팀 중에서 3팀을 뽑는 건데 같은 수의 조가 없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 자, 다음에 작게 보는 거야. 이 4팀을 2팀 2팀으로 나누고 자, 요 3팀을 2팀 1팀으로 나눠야겠지? 이 4팀을 2팀 2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4C 2 곱하기 2C인데 여기에서 같은 수의 조가 몇 개? 2개니까 곱하기 얼마? 2 팩분의 1 요거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3팀을 2팀 1팀으로 나눠야 되니까 3C2 곱하기 1C1 해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값들을 다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응? 자, 이제 89번. 6개의 팀이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가질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결승 기준으로 나누자 그랬지? 자, 결승 기준으로 크게 나누자, 일단. 자, 결승 기준으로 크게 나눠주면 2팀, 4팀으로 나누는 거야. 자, 6팀 중에서 2팀 뽑고 4팀 중에서 4팀을 뽑아주는 거라고, 이렇게, 일단.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2팀이니까 자, 내버려 두고 4팀을 2팀 2팀으로 나누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4팀 중에 2팀 뽑고 2팀 중에 2팀 뽑고 자, 이때 같은 수의 팀이 몇 개?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2 팩분의 1 해주면 되겠네. 여기는 그냥 요 2팀 뽑아 놓으면 얘네들끼리 대진하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끼리 시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한 가지가 되는 거지, 그냥 어차피.
그래서 이제 얘네들끼리 곱해주면 돼. 6C2는 얼마였어? 6C2는 자 15였죠. 그 다음에 4C2는 얼마? 6. 자 2C2는 1 곱하기 2팩분의 1이니까 2분의 1. 자, 따라서 답은 45가 되겠네. 이렇게. 어렵지 않지? 자, 91번. 서로 다른 6송이의 꽃을 다음과 같이 세 다발로 나누어 3명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자,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 3명한테 선물을 한대. 이 3명을, 한 명을 A, 한 명을 B, 한 명을 C라고 하자고. 먼저 이 A, B, C한테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이렇게 나누어서 자, 선물하는 방법의 수야. 먼저 6송이 중에서 한 송이 뽑고 남은 5송이 중에서 2송이 뽑고 남은 3송이 중에서 3송이를 뽑는데 같은 수의 조가 없지.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의 다발로 자, 얘네를 나눈 거야. 6송이를 한 송이, 2송이, 3송이 이렇게 3다발로 나눈 거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얘를 누구한테 줄 거냐? A, B, C 중에서 한 명, 남은 2명 중에서 한 명, 자, 남은 한 명한테 곱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몇 팩토리얼이야? 3팩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6C1은 6, 5C2는 10 곱하기 3팩은 6. 자, 따라서 결과는 360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한 송이, 한 송이, 네 송이 이렇게 세 다발로 나누어서 A, B, C한테 선물을 하려고 해. 자, 일단 6송이 중에서 한 송이 뽑아놓고 나머지 5송이 중에서 한 송이, 남은 4송이 중에서 4송이를 뽑는데 같은 수의 조가 몇 개? 2개니까 곱하기 2팩분의 1. 여기까지가 이제 세 다발로 나누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요 세 다발을 A냐, B냐, C냐. 자, 요거 3명 중에 1명. 요거 남은 2명 중에 1명. 요거 1명 중에 1명. 자, 곱하게 된 게 요게 몇 팩이라고? 요게 3팩이라고. 자, 따라서 계산해 보면 6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요거 계산한 결과는 3, 5, 15 곱하기 6이니까 9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6송이를 2송이, 2송이, 2송이 이렇게 세 다발로 나누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A, B, C한테 자, 이제 각각 나누어 주는 거야. 6송이 중에서 2송이 뽑아놓고 남은 4송이 중에서 2송이 뽑아놓고 남은 2송이 중에서 2송이를 뽑아서 세 다발로 만드는데 같은 수의 조가 하나, 2개,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해준 다음에 3 팩토리얼 분의 1 해준 다음에 자, 이거를 3명한테 나누어줘. 곱하기 얼마? 3팩. 바로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고 자, 6C는 15 곱하기 4C는 6 해서 요 놈도 90까지가 되겠네요. 자, 뒤에 연습 문제, 명문제를 갖다 같이 풀 거니까 끄지 말고 계속 봐. 자, 106번. 허그와트 대학교의 수시 전형에 면접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생 3명을 일렬로 놓여있는 7개의 의자에 앉히려고 하는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게 따로따로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자, 허그와트 대학교. 이게 대학교가 아니었는데 대학교로 승격을 했네. 그러면 응시생 3명을 해리포터, 헤르미온느, 론 이렇게 3명이라고 하자고. 이 3명은 다 떨어져 앉아야 돼. 사이사이에 뭐를 두고 의자를 두고 떨어져 앉아야 돼. 그렇게 앉기 위한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어쨌든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웃하는 거 먼저 배열한 다음에 양끝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자, 던져 넣으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생각은 그렇게 잡고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요 7개의 의자 있지? 7개의 의자. 7개의 의자는 얘네는 모두 같은 모양이라는 걸 명심해.
자, 모양이 다르지 않고 같아요. 얘네는 순서가 무조건 한 가지란 얘기야, 한 가지. 자, 어떻게 의자를 놓던 얘네들은 한 가지다. 자, 일단 우리는 먼저 해리포터와 헤르미온느와 론을 자, 의자에 각각 앉힐 거야. 여기에 해리포터, 여기에 헤르미온느, 여기에 론. 일단 의자에 앉혀놓자 이거야. 그러면 요 네 개의 의자가 붙어 있어도 되지, 그치? 일단 요 네 개의 의자가 붙어 있어도 되니까 요 녀석들을 먼저 배열을 할 건데 얘네들은 모두 같은 모양이므로 자, 몇 가지? 이거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양 끝하고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모두 5개의 공간이 생기네. 이 5개의 공간 중에서 헤르미온느, 해리포터, 론 앉을 의자를 갖다가 3개를 갖다가 여기다가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되는 거야. 5개의 공간 중에서 이 학생들이 앉을 3개의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자, 뭐를 결정하자? 순서를 결정하자. 따라서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답이 몇 가지? 60가지와 같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돼. 이 문제 시험에도 잘 나오고 많이 어려워들 해요. 자, 109번 두 집합 A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 3이고요. 자, B라는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 되겠네. 자, 요 두 집합에 대해서 스몰 a라는 놈이 집합 A의 원수야. 그럼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자, 1 아니면 2 아니면 3. 자, 스몰 b는 집합 B의 원소니까 얘는 1, 2, 3에서 10 중에서 하나가 되겠네. 자, 이때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 이퀄 0이 허근을 가지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때에 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짝수의 판별식 4분의 d를 한번 구해볼까? 요 녀석이 이제 짝수 형태니까 요거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잖아.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b인데 요 녀석이 0보다 어때? 작아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a의 제곱이 누구보다 작아야 돼? b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자, 이걸 만족하는 a, b의 쌍을 구해주면 돼. 근데 어차피 a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잖아. a가 1일 때부터 보자고. 1의 제곱은 1. 자, b는 1보다 커야 돼. 1보다 큰 b는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몇 가지? 9가지가 되는 거지. 자, a가 2일 때는 자, a의 제곱은 2는 4. 자, b는 4보다 커야 되거든? 4보다 큰 b는 5, 6, 7, 8, 9, 10.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a가 3일 때는 3의 제곱은 3, 3은 9. 자, b는 9보다 커야 되네? 10 하나밖에 없잖아. 한 가지.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9 더하기 6 더하기 1. 답은 16가지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110번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장을 꺼낸 후 다시 넣는 시행을 4번 반복해서 자, 나온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할 거야. 자, 두 직선 Y는 AX 플러스 요거 B네, B지? 자, AX 플러스 자, B, Y는 CX 플러스 D가 만나지 않는데 자, 만나지 않을 때는 평행인 거야. 자,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뭐가 같아야 돼? 자, 기울기는 같아야 돼. 자, 근데 누구는 달라야 돼? Y절편이 달라야 되지? 자,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요. 응? 그럼 먼저 첫 번째 A하고 누가 같다? C가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A하고 C가 같은 경우. 자, A하고 C가 같은 경우는 A하고 C가 모두 1, 1, 2, 2, 3, 3, 4, 4,
이렇게 몇 가지? 네 가지가 있게 돼, 네 가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B하고 D는 같지 않아야 돼. 그럼 B하고 D가 같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주면 돼? B하고 D가 같게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근데 전체의 경우의 수는 뭐냐? 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일단 자, 이 B라는 놈은 1, 2, 3, 4 중에서 하나 뽑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 D라는 놈도 1, 2, 3, 4 중에서 하나 뽑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4 곱하기 4가 자, B하고 D를 자, 결정할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자, B하고 D가 같다라는 거는 1, 1, 2, 2, 3, 3, 4, 4 이렇게 몇 가지? 네 가지의 경우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4 곱하기 4에서 요 4를 뺀 거, 즉 16 빼기 4, 12가지가 B하고 D가 다른 경우인데, 요 첫 번째 계산에서 나온 결과 4하고 요 11을 갖다가 곱해줘야지. 왜냐하면 평행인 경우는 기울기 A하고 C는 같고, 그리고 and 동시에 B하고 D가 달라야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12, 답이 얼마? 4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111번. 369 게임은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자연수 1부터 차례대로 말하되 369가 들어있는 수는 말하지 않는 게임이다. 예를 들어서 3, 13, 60, 자 396, 462, 900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야 된대. 369 게임을 할 때 1부터 999까지의 자연수 중 말하지 않아야 하는 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자, 일단 세 자리의 자연수지? 자, 세 자리의 자연수고,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야. 만약에 001이면 1이 되는 거고, 002면 2가 되는 거고, 뭐 12가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자, 103 같은 거는 요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3자가 들어가는 거는. 자, 001에서부터 어디까지? 999까지. 자,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자, 어렵지 않아?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는 0에서부터 9까지인데 이 중에서 누구를 제외해야 돼? 3하고 6하고 9를 제외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는 결국은 0, 1, 2, 3 빼고 4, 5, 6 빼고 7, 8, 9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하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7가지. 여기에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 또 7가지. 여기에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 7가지. 369를 빼고 숫자를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7 곱하기 7 곱하기 7 요게 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여기에 000은 되는데 000은 안 돼. 왜냐하면 1부터니까. 그래서 000 하나를 갖다가 제외를 해줘야 된다고. 0을 제외해줘야 된다고. 따라서 이거를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숫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생각해보면. 자, 114번. 자, 땡땡경찰서 세세지구대에서 8명의 근무자를,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건 이제 필요 없고, 8명의 근무자를 갖다가, 자, 순찰차, 도보, 그 다음에 지구대 근무, 이렇게 3개의 조로 편성을 한대. 8명을 3개의 조로 편성을 할 거니까, 1명, 6명, 이렇게 편성할 수도 있고,
2명, 2명, 4명 이렇게 편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3명, 3명, 2명 이렇게 편성할 수도 있고, 그지? 얘네를 갖다가 이제 순찰차를 갖다가 우리가 순찰차를 A, 자, 도보 순찰을 B, 자, 지구대 순찰을 C라고 해놓고 A냐, B냐, C냐 요 세 개의 조를 갖다가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때 한 조의 인원을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배치할 수 있대. 그러면 최소 2명에서부터 최대 4명까지 배치할 수 있으면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1명, 1명, 6명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딱 2개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팔을 갖다가 자연수 3개의 조합으로 한번 표현해 봤을 때, 자, 2에서부터 4까지, 자, 4까지를 이용해서, 표현해 본다면은 2, 2, 4나 3, 3, 2, 2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자, 8명을 갖다가 2명, 2명, 4명의 조로 편성하는 방법은 8C2 곱하기 6C2 곱하기 4C4. 근데 같은 수의 조가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2팩분의 1. 한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근무를 지정해줘야 되잖아. 얘가 A 근무인지 B 근무인지 C 근무인지. 얘가 A 근무인지, 이제 이거 일단 여기서 하나를 갖다가 근무를 선택했으면 여기선 2가지, 여기서는 1가지 해서 곱하기 얼마? 3팩. 요거까지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자, 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지? 자, 두 번째. 조가 3명, 2명으로 나뉘어질 때가 있어. 자, 8C3 곱하기 5C3 곱하기 2C2. 역시 같은 수의 조가 2개가 있으므로 곱하기 얼마? 2팩분의 1. 한 상태에서 자, 이제 근무를 배정받아야 돼.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 곱하기 얼마? 3팩토리얼.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나눠진 두 가지는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지. 요 첫 번째 거 아니면 두 번째 거, 둘 중에 적어도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또는이라고, 또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은 여러분들이.